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챗 GPT와 창업이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구글의 인공지능 바드와 창업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인공지능 바드가 어떤 것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드는 구글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창의적인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사용해왔던 프로그램에서 그게 이제 바드였군요. 안정환 컨설턴트께서도 지금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사용 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바드뿐 아니라 클로버, 챗 GPT, 모니카, 빙 등 한국어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바드를 설정한 것은요. 5월 11일부터 구글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영어 다음에 지원 언어로 중요도를 놓고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영어 다음으로 지원 언어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선택했을까요? 사실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6대 언어가 있어요. 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입니다. 대규모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의 언어가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일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가장 도전적인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인공지능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기 위함이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다른 언어권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영어로 번역되어야만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바로 구글로 가져오기 위함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한국과 일본의 인공지능 기업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나 야후 같은 기업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인공지능을 선점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막겠다는 의도인 것이죠.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실 뭐 구글 자체도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글이 자신들의 광고 시장을 포기하지 못해서 인공지능 출시를 늦췄다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출시를 하게 되니까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이런 식의 결단을 내놓게 된 겁니다. 이미 챗 GPT를 비롯해서 빙, 모니카, 아수업 등 기타 많은 인공지능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변형으로 전 세계 수많은 유저들을 만든 상황에서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늦게 나온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드는 다른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용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외국에서 견제를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컨설턴트께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지금도 아마 이 프로그램도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고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다른 인공지능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바드가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로 다른 인공지능에 비해서 속도가 빠릅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검색 시스템 구글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주제와 형식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이 빠른 속도라고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빠른 것이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자, 우선 다른 인공지능들한테 질문을 넣고 답변을 보면 한 줄씩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글을 생각하면서 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반면에 바드는 이게 사각형 별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그러면서 길어야 1분 정도 걸려서 완성된 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속도가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차이는 아마 구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문을 입력하면 바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공지능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검색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세계 최대 검색 시스템인 구글과 연동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알려주실까요? 자,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때 구글 검색 결과를 참고하거나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편의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인공지능들의 경우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데이터가 맞는 건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과정이 있죠. 그런 반면에 바드는 자신이 이미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사실에 가까운 글을 쉽게 믿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저희 아버지를 사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드한테 물어봤죠.
댓글을 읽어보고 가장 좋은 걸 추천해줘. 그랬더니 댓글을 다 읽어보고 네. 이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에서 가장 많이 추천한 예. 상품을 예. 추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중에 나쁜 거든 다 걸러내고 그다음에 좋은 거를 찾아가지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똑똑하네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다양한 주제와 형식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인 구글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일상적인 대화부터 전문적인 지식까지 다양한 주제에 답변할 수 있으며 문장, 시, 이야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인공지능들과 다른 점인데 빙이나 챗 GPT 같은 경우 역할을 부여하면 뭐 전문가가 되라, 의사가 되라 이렇게 하면 그 역할에 따라 전혀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드의 경우 세 가지 답변을 해주는데 그 중에 가장 좋다고 판단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줘도 답변이 바뀌질 않아요. 네. 그 외에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또 두 가지가 있다. 뭐 그러니까 A, B, C 안을 던져주는데 A 안을 주로 던져주는데 B, C 안인데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직 한국어 관련 자료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 창작 능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이 적습니다. 한국어 관련 자료가 부족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우리 한국어 검색 사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한국어 자료가 가장 많은데 이 자료를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이유기도 하죠. 그 외에도 구글에선 한글로 만든 자료들이 대부분 영어로 번역해서 만든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검색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 베이스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 자체는 별로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 이제 창작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챗 GPT에서 그 가장 큰 문제가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근데 바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세한 정보가 없다고 뜨는 경우, 거짓말을 할 바에는 아예 대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얘는. 특히 의학적인 지식이나 법리적인 문제들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게 물어보니까 전문가하고 상의하라라고만 나오지 어떤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문장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만들기에는 창작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챗GPT나 빙은 레퍼런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온 원본 사이트를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해줘요. 근데 바드는 그걸 따로 하지 않아서 따로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도 활용 가능한 플러그인이 적다는 단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플러그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이고 왜 적은 건가요? 자, 플러그인 서비스는 우리가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스토어를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 연결해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누르면 다운받잖아요. 예를 들어 글자 외에도 그림이나 노래를 만드는 서비스가 빙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그림 바로 만들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돼요. 현재는 바드는 베타 버전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쓰는 사람의 숫자가 1억 명이 넘고 비슷한 숫자가 될 때 플러그인들이 나와서 같이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바드와 창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부분도 역시 바드가 자기가 직접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를 할게요. 첫 번째가 창업 아이디어 제공이고요. 두 번째가 창업 정보 제공. 세 번째가 창업자 간의 소통 도움입니다. 그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창업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자,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나 분야에 대해 질문하면 바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관련 창업 아이디어라고 질문하면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나 영양소와 칼로리를 계산하는 스마트 식기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제공받습니까? 자, 이것도 사용자가 창업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을 필요할 때 바드가 구글 검색 결과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질문하면 크라우드 펀딩,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벤처 캐피탈 등의 정보를 바로 제공해 줍니다. 그럼 세 번째, 바드가 어떻게 창업자들과의 소통을 도울 수 있는지요? 자, 사용자가 창업자들과의 네트워킹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원할 때 바드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서 상대방의 소통을 돕거나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창업자들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창업 관련 커뮤니티나 모임에 참석하거나 가입하는 법, 창업 관련 세미나 행사에 참석하는 것, 창업 관련 서적이나 미디어를 보고 의견을 공유하는 곳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의 인공지능 바드와 창업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준비하시면서 또 뭐 느끼신 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인공지능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검색 사이트가 나올 때 한 몇십 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한두 개 남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기존의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챗 GPT의 변형이라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는데 바드는 확실하게 대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놓더라고. 반면에 창작 능력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맥락을 잘 이해 못하는 것은 챗 GPT의 초기 모델 같았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장점이나 단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신다면 한 가지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개의 장점을 섞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빙에서 창의성을 최대로 해서 글을 쓴 다음 바드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원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렇게 몇 가지를 활용하니까 효율이 극대화된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럼 챗 GPT하고 바드하고 어느 쪽이? 제가 쓰기는 확실히 챗 GPT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그한테 데이터가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제 스타일대로 글을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확인 부분에서는 바드가 훨씬 더 낫더라고요. 장단점이 서로. 예, 다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경쟁이 확대되면 앞으로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의 얘기가 아니죠. 본인도 지금 그러시잖아요. 뭐 인공 AI 아나운서도 나오고 말이죠. 예, 너무 그렇죠. 예쁘고 방송도 잘하고. 뭐 실수도 안 하고. 그죠. 자,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이게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말을 정말 달고 살더라고요. 뭐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공지능의 영향이 크다는 걸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죠. 이제는 직업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직업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의 종말이 아니라 취업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고용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인간은 창업으로 자신의 직업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업이 또다시 대항해 시대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스로의 직업을 찾는 과정으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길잡이를 바드나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아나운서도 이제 보여주시고 저도 이제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외모나 뭐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목소리가 아직은 인공 AI이기 때문에 오래 듣기 편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사람의 진짜 아나운서 목소리를 입혀서 방송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 딥마인드 같은 것도 보면은 수없이 많이 반복한 끝에 결국에는 한 수를 찾는 것처럼 목소리도 수없이 많이 반복한다면 사람들한테 맞는 목소리 언젠가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마 아나운서 목소리 쓰다가 나중에 스스로 만든 목소리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뭐 방송국 여러 사람의 파트 작가도 그렇고 아나운서도 그렇고 없어질 직업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말씀드린 인간의 직업을 갖고 싶으면 기존의 직업이 아니라 새 직업을 만들어야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창업.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